내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해서 억지로 반대쪽으로 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한쪽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기울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늘려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좌우 거리 맞춰집니다.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0세 미만의 아이가 제 수업에 온 적이 있어요. 저희 회원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 수업에 오셨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아이들을 막 몸이 틀어져 있어 보인다고 해서 교정이란 걸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기예요. 성장기라는 것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시기고 겪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잘 겪으면 그를 통해서 중심을 잡게 된다 라고 보는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 부모님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가 삐뚤어졌어, 바로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해요. 야, 너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좀 비추천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변화와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계속 집에만 앉아 있다면 내보내세요. 밖에 나가서 계속 놀게 하세요. 뛰어다니게 하세요. 내 아이가 삐뚤어진 몸이 아니라 바른 몸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저는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해보게 하나?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움직이게 하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게 해라. 왜냐면 성장기이고 변화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아가잖아요. 그 균형을 잡도록 그냥 좀 두셔도 된다? 도저히 얘가 18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몸에 심각한 삐뚤어짐이 보인다. 등이 막 튀어나와 있다거나 뭐 다리가 휘어 있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정말 교정적인 어떤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묶어두게 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해도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기력이 되는 거죠. 골격도 그만큼 이미 튼튼해졌고. 근데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골격이 튼튼해져 있지 않아요. 골격이 약합니다. 골격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연골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여기에 교정을 하겠다고 억지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과연 이 압력이 이 아이를 바르게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다 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유롭게 둬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메일을 좀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뭐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다. 차라리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재미있는 대화, 즐거운 대화. 즉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에너자이저예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전 그 아이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10살 미만의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의 부탁으로 사정이 있으셔서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10세 미만의 아이를 돌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 제가 그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 아이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제가 가서 거기서 그냥 놀았어요. 어린이들은 에너자이저이기 때문에 제가 놀아준다고 해서 놀아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시기 아이들을 이미 성인 된 사람들은 놀아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우리랑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연 우리랑 놀지 아닐지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노는 거 재밌어. 이 사람이랑 노는 거 재미없어.
아이들이 선택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아이들도 하나의 사람인 거죠. 전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요. 그 아이가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네, 좋아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지? 걔는 나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아이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막 몇 년씩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도 하나의 사람인 거죠. 하나의 인격체이고 절대 모르지 않는다고 봐요. 단지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말로 설명할 만큼의 언어적 능력 발달이 덜 돼 있을 뿐인 거죠. 아이들이 정말 몰랐다면은 어렸을 때의 환경이 사이코패스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후천적 사이코패스는 절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형성된다고 저는 봐요.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언어적, 단어적인 능력이 더 많이 습득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이들이 이거 자신 느끼고 있는 감각을 언어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사실 감각적인 거는 아이들이 훨씬 더 뛰어나죠. 많은 것을 흡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른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났던 그 아이들도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알아들었어요. 다 이해하고 움직였어요. 행동했고. 네. 단지 그것을 말로 설명할 만한 언어적인 능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감각적으로 더 많이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표출이 돼서 감각적으로 느껴버리는 거를 그대로 그냥 표현이 돼버리는. 그래서 성인들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도 가능해져서 말이라는 것으로 좀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직 민찍이 나오지 않은 아이라면 내 아이 몸이 너무 틀어져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이상하다,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가족이 아이가 생각하는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들이 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빠르게 눈치를 채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정하면 아이가 불안정해지듯이 너무 당연한 거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할 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정말 바르게 크길 원한다면 본인이 바르게 되면 돼요. 본인이 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아이와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과연 나와 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에너자이저들이 40대, 50대 된 사람들이랑 놀아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같은 또래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애들이랑 놀아준다는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이러고 있네요. 그냥 제가 겪어본 아이들은 그래요. 워낙에 교육열들이 높다 보니까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겁을 내는데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알면 어때요? 정작 내가 바라는 거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크길 바라는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고 이런 거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누군가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대단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행복할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냥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예쁘게만 보기도 사랑에만 주기도 아까운 시간에 나의 일부의 아이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돼 있다는 걱정에만 정정근근해 있는지 마음이 좀 그랬달까?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